요새 코인 투자 재미없으시죠? 비트코인은 요상하게 움직이면서 패턴도 안 맞고 저항 지지선들 다 무시하고 알트코인들은 박스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고 지루하거나 수익 실현이 어렵다 보니까 흥이 안 나요. 이런 구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시황이나 펀더멘탈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들, 특히 고래들, 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을 찾아내면 아주 훌륭하죠. 그거 찾기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도 보고 고래 활동 지표도 보는 겁니다. 차트만 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 차트 움직임으로 시나리오 짜봤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원래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혼자 하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관점을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딩에 들어가게 됐을 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나 혼자만의 전략에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막상 손실이 나고 나중에 다시 분석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한 실수를 한 것을 꽤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본인의 시나리오나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현재 약 400여 명의 유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 커뮤니티에 오시면 트레이딩 소통도 하고 멘탈 관리도 함께 해 나가다 보면 지금과 같은 난관 이겨내는데 도움될 겁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내에 카톡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숫자 6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보자고요. 알트코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코인 시장에 있는 몇 가지 룰을 따르게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자본이 유입이 돼서 가격 폭등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섹터와 테마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유망주 코인들이 거대한 상승을 이루게 되죠. 이것을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퍼사이클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코인 시장 전체 규모가 작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높이는 데 사용됐던 자본이 유출되면서 그 돈이 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알트가 폭등하게 되는 구조이죠. 당시에는 시총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본 유입만 하더라도 알트 코인들이 수십 배에서 심지어는 100배 이상까지도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시총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높은 알트 코인의 개수도 많아졌죠. 즉 동일한 규모의 자본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알트코인으로 흘러가더라도 예전과 같은 폭등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바야흐로 알트코인들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우선 알트코인이 성장할지 어떨지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맨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로그 차트에서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역사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 혹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ETF 때문입니다. 올 1월 달에 비트코인이 처음 ETF 승인이 됐던 당시에 약 보름가량을 가격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죠. 그런데 계속 조정장이에요. 이런 측면 때문에 ETF에 대해서 큰 호재로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ETF의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인데 1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에요. 2위는 블랙락, 3위가 피델리티, 4위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들이 모두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죠. 이 중 셋은 이번에 ETF가 승인되기 한참 전부터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등 눈에서 레이저 쏘며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죠. 그렇게 사두었던 비트코인이 마침내 미국 정부로부터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ETF 승인의 가치입니다. 그와 동시에 블랙록이 참전을 했죠. 작년 가을 정도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 안티 세력으로서 입장을 번복하고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4개월 만에 비트코인 ETF를 사실상 승인시켜버리죠. 그 역할의 핵심이 바로 블랙락이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비트코인을 끝도 없이 사모아서 현재 27만 5천 개로 전 세계 1위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죠. 참고로 2위가 미국 정부입니다. 21만 7천 개예요.
그거 아시나요? 지금 조정장으로 고점 대비 약 20% 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래봤자 지금 저런 거대한 물량들은 다 잠겨서 매물로 나오질 않습니다. 작은 양만 가지고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이번 랠리 전체에 대해서 VPVR, 즉 매물대 총량을 검색해보면 최하단 구간인 16에서 24K 구간에 거의 모든 물량이 몰려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진동 구간인 조정 국면에는 매물대가 거의 없죠. 상대적인 겁니다. 즉 이런 저점 구간에서 엄청난 물량의 매입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기관은 엄청나게 개수가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 모두가 ETF 시대에 순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금융시장에서 뒤처짐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단가는 약 35K 정도 부근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약 50K 전후에서 매집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가격보다는 많이 낮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물량 털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개미들 물량을 털어서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죠. 이런 과정 없이 현재 상태에서 시장 물량을 취하게 되면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게 됩니다. 즉 기관들 본인의 매수 평단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는 것, 전문용어로 개미털기라고 하죠. 이번 조정에서 개미털기가 유독 심했다라고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기관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개미털기를 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거래에 있어서 숏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공매도와 동일합니다. 즉 내가 비트코인의 보유고가 없어도 선물 거래에 참여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서로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걸 통해 기관들은 현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선물의 숏 포지션에 강력하게 진입할 수가 있죠. 그걸 통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주 요상한 조정 구간을 만들어 왔고요. 만약 지금과 같은 개미털기 전략으로 아직 물량 확보가 덜 됐다라고 하면 조정을 더 진행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숏을 한번 잘못 잡게 되면 그들보다 상위 기관 투자자, 즉 더 큰 세력한테 단번에 밟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형님한테 숏 한번 쳐도 되는지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하지만 큰형님들이 안 가르쳐주죠. 그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지금 블랙락이 전면에 나서서 이더리움도 ETF 승인시키려고 아주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있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ETF는 시기상조다, 시간 오래 걸릴 거다 라고 하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에 이더리움 승인을 위해서 몇 가지 서류 보완을 SEC에서 요청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돈을 움직이고 있는 블랙락이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먹고 시장 장악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들보다 작은 대부분의 기관들은 아예 진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이라도 현물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박을 해서 한 번 더 거대한 하락을 만들려고 할지 이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전고점 1억 원을 살짝 돌파했었죠. 그게 지금 2달이 넘어 70일째입니다. 앞으로의 조정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죠. 그 다음 순서로 섹터와 테마를 살펴봐야겠어요. 시바이누가 워낙에 마케팅을 잘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주 수월해지겠죠. 올해 시장을 거쳐간 상승 테마는 다음의 3가지 순서였습니다. 밈코인, 그 다음 AI, 그리고 RWA 순서였어요. RWA 이후로 아직까지 다른 섹터가 나타나질 않고 있네요. 시바이누의 마케팅 실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섹터들을 전부 다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시바이누는 기본적으로 밈코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에서 좋은 성장을 이뤘죠. 그 다음 시바이누는 배드 아이디어라고 하는 AI 전문 업체와 손을 잡고 자체 AI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바이누 AI 관련한 영상을 업데이트 해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게다가 RWA에도 손을 대고 있죠. 이처럼 핫한 테마가 있으면 그곳에 항상 시바이누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 한참 NFT가 핫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강아지 NFT를 2,000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거래로 한참 팬들 많이 모았었고요. 그 시기 즈음에서 메타버스도 핫했죠. 메타버스도 합니다. 핫한 테마가 등장하면 발빠르게 대응했어요. 그런 대응력과 마케팅 실력이 시바이누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 발빠른 움직임을 실제 사업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바이누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밈코인 AI, RWA 이 섹터를 지나 다음 섹터에 어떤 것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또한 시바이누는 잘 대응할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지금의 조정을 지나 상승하게 되면 알트코인이 상승할지 어떨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파이 라마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면 이처럼 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폭등이 나오면 폭등한 시기의 유사성을 계산해주고 그 폭등의 정도, 즉 상승률도 비교를 통해 수치로 정리를 해둔 것이죠.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이고 시바이누는 이 중에서 5위를 차지합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바이낸스, 도지에 이은 5위에 랭크되어 있죠.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애초에 시바이누를 안 좋아했었어요. 밈코인 가격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그냥 안 좋아했죠. 그러다가 시바이누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자 입장을 바꿨어요. 그렇게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죠. 지금처럼 단순 조정 국면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원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알트코인으로 자본 확장이 안 된 상황인 걸 감안하면 시바이누 5위는 정말 대단한 결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코인의 장기 투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저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로 단기간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알트코인을 선정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이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법이 이거예요. 먼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만드세요. 거기서부터 투자가 시작됩니다. 만약 하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코인을 모두 현금화하고 코인 시장에서 대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죠. 만약 상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두 번째를 살펴봐야 됩니다. 전 세계가 어떠한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곳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죠. 코인 섹터에서 마지막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RWA였어요. 그 이유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RWA 섹터가 엄청난 성장을 했었죠. 바로 그처럼 자산 시장에서 섹터가 선정되는 것은 가장 큰 규모, 즉 세계의 자산 시장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그 섹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과 의사결정 역시 혼자서 진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트레이딩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내에 보시면 카톡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숫자 6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함께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